안녕하세요. 3분 강좌의 이영진 교수입니다. 4대 항암약초로 유명해진 꿀풀꽃이 멋지게 만발하였습니다. 밀월식물로 할 정도로 꿀이 많아서 꿀풀이고 초여름에 꽃을 피운 후 바로 시들어버려서 하고초라고 합니다. 수천 년 전부터 해염, 항염 약초로 혹은 차로 식용하여 온 식물이며 약용식물 중에서요 임상 연구가 꽤 많은 편이어서 박사과정 강좌로 공부해야 할 귀한 식물입니다. 우선 오늘은 증명된 임상 효과 몇 가지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꿀풀이 5대 항암약초에 속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2004년에 국내의 한 기관에서 민간에서 항암약초로 알려진 식물을 대상으로 해서 왜 그 민간요법으로 이렇게 항암약초로 해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꽤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실험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런 식물들을 쭉 가져다가 세포 실험에서 항암 효과가 양리작용이 확인된 10가지 약초 중에서 그 10가지 약초를 암을 유발한 쥐에게 투여한 후에 종양 크기가 의미 있게 감소된 그런 항암작용이 나타난 약초가 5가지인데 그 중 하나가 꿀풀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민간에서 항암약초로 알려진 식물 중 동물 실험에 투여한 10가지 약초 중 항암작용이 나타난 약초 5가지 중 하나가 꿀풀이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것이 이제 잘못된 표현으로 인터넷이나 그런 데 그냥 계속 이렇게 나와 있는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꿀풀 그러면 거의 닉네임이에요. 꿀풀이. 꿀풀 그러면 그냥 4대 항암약초, 무슨 5대 항암약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앞에 검증된 붙여요. 혹은 임상실험에서 검증된 5대 항암약초. 이게 꿀풀의 현재 인터넷에서 떠도는 그런 닉네임입니다. 이건 굉장히 잘못된 표현이죠. 우선 첫째는 임상실험이 전혀 아니죠. 그냥 동물실험이죠. 아직 임상 연구가 아직 돼서 논문이 발표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문제 하나고, 두 번째는 뭐 5대 혹은 4대 항암약초 이러면 무슨 수없이 많은 그런 항암 작용을 가진 약초 중에서 무슨 탑5, 탑4 뭐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잖아요. 실제 많은 암 환자들이 꿀풀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그 임상 실험도 했대. 그리고 검증됐고 그 중에서 탑5, 그죠? 그렇게 알고 이 꿀풀들을 사용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암으로 투병하시는 분들을 현혹시키는 이런 잘못된 표현은 사용하지 않아야 됩니다. 제가 다시 마지막으로 꿀풀의 항암작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릴게요. 현재 팩트를. 꿀풀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세포 및 동물 실험에서 항암작용이 확인된 수많은 약초 중에 하나가 꿀풀이다. 그죠? 그냥 그게 끝입니다. 그죠? 수없이 많은 항암작용이 확인된 동물 실험에서 약초 중에 하나가 꿀풀이다. 이게 절대 무슨 뭐 5대 뭐 임상실험 검증 이런 수식어가 붙은 거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자, 그럼 꿀풀이 항암 효과에 대한 임상 연구가 없는가?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약초와 복합 사용했거나 혹은 증례 보고 정도입니다. 그나마 매우 신뢰도가 낮은 논문입니다. 그래서 항암 효과가 검증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려면 반드시 임상대조군 연구를 근거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연구 논문 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전 세계 항암약초의 10대 항암약초 혹은 20대 항암약초에도 꿀풀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일 현재 항암 효과를 기대하면서 이 꿀풀을 사용 중인 암 환자분들이 계신다면 사용 중단을 권유드립니다. 자, 이상은 주로 암을 위주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 꿀풀은 임상 연구에서 증명된 다른 효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임상 연구로 증명된 꿀풀의 효과를 한번 살펴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임상 대조군 연구에서 효과가 검증됐다는 얘기고, 실제로 이런 경우에 꿀풀을 사용하면 상당히 좋아지는 그런 확률이 높다는 얘기죠. 첫째는 꿀풀을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 잇몸의 염증이 개선된다 하는 것들이 상당히 논문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현대의학적인 그런
치료 있죠. 표준 치료를 같이 하면서 꿀풀을 병행했을 때 좋아지는 경우는 가장 많은 게 갑상선에 대한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갑상선 결절의 크기가 감소했다, 혹은 증상이 좋아졌다 하는 것들이 검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갑상선염이나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개선되었다 거고요. 그 다음에 전립선 비대증에 이제 현대의학적 치료 약물을 쓰면서 꿀풀을 같이 쓰면 더 빨리 많이 이 증상이 개선된다. 여드름에 검증된 그런 연고제를 쓰면서 꿀풀을 병행했을 때 여드름이 더 많이 개선되더라 하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꿀풀 말고 다른 약초와 같이 이렇게 복합 제제로 된 그런 약초 추출물을 사용했을 때 증상이 개선 보고된 것들은요, 갱년기 여성의 그 안구 건조증입니다. 그래서 꿀풀을 포함해서 여러 약초로 안약을 만들어서 사용하니까 안구 건조증이 개선된다. 그 다음에 그 헬페스성 각막염, 이때도 복합제로 만든 안약을 썼을 때 그렇다. 그 다음에 만성 유선염은 이제 일종의 염증이죠. 그래서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항생제에 꿀풀을 같이 썼을 때 이런 유선염이 많이 좋아진다 하는 그런 보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릎 골 관절염, 루마티스 관절염에 진통 효과가 굉장히 강한 다른 약초에 꿀풀이 섞인 그런 복합 제제를 갖고 사용했을 때 이런 관절염의 증상이 개선되었다 하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꿀풀은 굉장히 중요한 식물이기 때문에 심화 과정 강좌에서 보다 자세하게 이것저것 공부하기로 하고요. 이제부터는 닥터 신만이가 만든 산속에 무려 1km가 넘는 꿀풀로 조성된 이런 산속 산책길을 저와 같이 따라서 쭉 투어하시면서 꿀풀의 여러 모습도 보여드리고요. 주변 식물도 나오면 또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따라오세요. 자, 꿀풀은 이제 대개 꿀풀가들은 이 줄기가 사각입니다. 사각이고 잎은 지금 마주나게 했고요. 잎 모양을 보시면 약간 긴 달걀형이죠. 요 밑에는 이제 여러 포기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한 뿌리에서 올라온 모양이고요. 이렇게 노랗게 익은 거는 냉이 중에 말랭이라고 하는 그 식용식물 씨가 익어가고 있고, 여기도 이제 말랭이의 씨가 좀 익어가고 있습니다. 하얀 꽃이 피는 아주 예쁜 그런 냉이들이죠. 이거 진짜 보라색 정말 이쁩니다. 아유, 예, 꿀풀들 색깔 정말 예쁘죠? 예. 자, 지금 여기서부터 제 손이 가리키는 저기까지, 예, 정말 끝이 안 보일 정도로, 꿀풀들이, 꿀풀 그냥 꽃길입니다. 자, 요것은 개미쥐고요. 개미쥐. 여기 지금 이제 하얀색이 있죠. 그러니까 꿀풀은 이제 보라색이 주종이지만 이렇게 하얀 꿀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이 하얀 꿀풀 씨를 좀 받아가지고 좀 섞어서 이렇게 좀 더 이렇게 꿀풀기를 좀 더 조성을 해볼까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꿀풀들이 이렇게 번식을 해가지고 이 길 쪽까지 다 나와서 완전히 지금 덮어버릴 정도로 번식을 하고 있는데, 이 꿀풀은요, 꽃이 진 다음에는 새로운 격가지를 옆으로 뻗으면서 또 땅으로 뻗으면서 또 새순을 만들면서 계속 번식하거든요. 그러다가 또 가을에도 또 싹이 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고초라는 이름은 좀 적당한 게 아니고 그냥 여름에만 잠시 소멸할 뿐이지 가을에 또 새싹이 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꽃이 지고 난 다음에는 이 격가지들이 계속 새로 자라기 때문에 이 잡초를 이기는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자연적으로 계속 이렇게 번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번식도 아주 속도도 아주 빠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해준 것은 일단 좋은 자리를 잡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꿀풀은 이제 햇볕을 좋아하니까 햇볕에 있는 데를 잡아주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꿀풀보다 키가 크거나 꿀풀을 이렇게 덮어버리는 그런 덩굴성들 정도 가끔 가서 뽑아주는 것, 예, 그 정도만 제가 한 것이지 뭐 제가 별로 한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조성하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처음에 한 200m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 두 번째는 한 500, 600, 그리고 3년이 지나서 1km가 넘게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예. 계속 따라가 볼게요. 예. 중간중간 뭐 다른 풀들이 섞여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식용, 약용식물입니다. 그러니까 덩굴성하고 뭐 쑥들 좀 이렇게 무대기로 난 것만 좀 뽑아주고 나머지는 그는 그대로 둔 상태거든요. 아이고 여기 꿀벌이 있네요. 야 정말 요새 해가 갈수록 꿀벌은 정말 보기 힘듭니다. 아주 열심히 일을 하고 있네 꿀벌들. 이렇게 1km가 넘게 꿀이 줄줄 흐르는 꿀풀이 꽃이 피었는데 꽃이 피어 있는데도 이 꿀벌들이 이게 10마리 20마리도 안 됩니다. 야 참 큰일 났습니다. 이게 쭉 가시면서 여기 뭐 하얀 꽃이 하나 보이네요. 초롱꽃이죠. 초롱꽃. 예, 이렇게 앉아서 여기 보면 이제 노란 꽃은 굉장히 키가 작죠. 조그맣고 10cm도 안 됩니다. 땅바닥에 붙어서 이것이 쓴바귀 중에 가장 키가 작은 좀 쓴바귀입니다. 물론 식용 가능한데 굉장히 번식력이 좋죠. 이렇게 노란 꽃은 좀 쓴바귀이고요. 이것은 봄에 나물로 먹으면 굉장히 달고 맛있는 초롱꽃입니다. 초롱꽃이 6월달에 꽃이 피죠. 초롱꽃은 이 줄기가 이렇게 좀 털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줄기잎을 보시면은 초롱꽃은 이렇게 잎자루에 날개가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롱꽃. 뭐 저 끝까지 가면 뭐 한참 더 가야 되니까 조금만 더 가보겠습니다. 이 꿀풀길의 왼쪽으로는 지금 계곡이 있습니다. 그렇죠? 큰 계곡은 아니지만 그래도 졸졸 흐르는 그런 물소리도 들리는 곳이고요. 예, 더 가지 말고 이 정도에서 이제 잠깐 중지하고 저기 아까 초롱꽃 핀데 거기 가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그죠? 이것은 이제 고돌빼기 중에 이 고돌빼기 이렇게 자색 반전 무늬가 있고요. 지금 보이는 거는 단풍잎 그 돼지풀이죠. 돼지풀. 그 흰 꽃가루가 이제 알레르기가 문제가 되는 그런 풀이라서 한해살이고요. 저런 거 이제 뽑아줘야죠. 예. 하얀 초롱꽃과 그 다음에 초롱꽃 너머로 보이는 1km가 넘는 해발 400m의 닥터 10마리가 만든 산속 꿀풀길입니다. 꿀벌들을 애타게 기다리는 수만 송이의 꿀풀들이 굉장히 안쓰러워 보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피어있는 꿀풀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모두 힐링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진 교수였습니다.